오늘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HG 서바인! 서바인 프라모델. 와, 상상도 못한 프라모델. 성전사 단바인이라는 TV 애니메이션의 OVA 작품, 오라 배틀러 단바인에 등장을 하는 메인 주역 메카입니다. 건담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의 작품이고요. 특히나 이 서바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명 디자인이어서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덕분에 이전에는 이제 로보톤으로 단바인 시리즈 메카들이 계속 나오고, 특히나 이 OVA의 이 서바인이랑 즈와우즈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HG로 서바인이라는 게 굉장히 좀 처음에 놀랐어요. 특히나 HG에 건담이 아닌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와중에 서바인이라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출시가 된 웹한정판이고요. 한국에서도 웹한정판이었고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순식간에 품절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금액은 엔가로 3,800엔입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 완성을 해왔습니다. 자, 일단 구성 자체는 좀 단촐한 편이기는 한데 사이즈가 꽤 큰 편이에요. 먼저 일단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스티커의 형태를 보면은 이거 테트론 실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테트론 실은 테트론 실이지만 메탈릭을 입혀놨어요. 이렇게 메탈릭 색상을. 그렇다는 거는 이제 RG에 주로 쓰이는 리얼리스틱 데칼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착을 했을 때 좀 더 질감이나 이게 좀 반짝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손으로는 편손이 부속이 되어 있고요. 작중에도 이 편손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무장손이 한 세트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은 좀 꺾인 손목이 들어갔다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라 소드, 그냥 쉽게 말하면 검입니다. 검, 일반적인 검이고요. 파츠의 분할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이 끝부분은 검집은 뭐 그럭저럭 일반적인 그런 형태인데, 이 장식 부분, 장식의 금색은 전부 다 분할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방금 봤었던 스티커 하나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색감이나 이런 거를 좀 살려주고 있죠. 오라 소드 자체는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거의 원작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색깔 자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이 검 자체가 그냥 지금 손잡이랑 같은 색깔처럼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설정화나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이제 검 날 자체는 좀 흰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 검 수납 자체는 조인트를 활용을 해서 등에다가, 날개 쪽에다가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바인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말이 나오는 게 방패입니다, 방패. 미리 알아둘 게 있다면은 애니메이션 상에는 방패를 사용하지 않아요. 검만 들고 있습니다. 근데 방패가 공식 설정상으론 존재했다 그래가지고 일러스트가 있어요. 그치만 거의 뒷모습만 나온다고 해야 하나? 이제 정면 부분은 그냥 뭐 그렇게 디테일이나 무늬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방패였다고 하는데, 과거에 나왔던 이제 모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무늬가 과거 나왔던 모형 중에 방패에 해적선의 이 뱃머리 마냥 이제 사람의 형태가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었던 게 있어요. 그 조형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 프라모델을 만들어 보진 못했지만. 근데 이제 HG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은 별도의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예 이 서바인의 디자이너이신 이즈부치 유타카 씨가 새로 디자인한 방패를 HG에 넣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방패를 보면은 좀 기다란 형태부터 해서 디자인이 그냥 직선적으로 쭉쭉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파인 데도 있고, 무엇보다 금장의 파츠가 분할돼서 이제 금색 장식이 들어갔다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제가 먹선 넣으면서 놀랬던 거는 이 중간중간이 마치 진짜 무슨 생체 마냥 다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먹선 넣었는데 이거를 먹선 안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먹선을 다 넣었는데 되게 독특했어요. 그냥 방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와, 뭐지? 라는 생각을 계속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을 보면은 안쪽도 추가적으로 파츠를 끼워서 디테일 업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위, 아래 전부 다. 여기에 이제 고정 핀들이 들어가는 형태죠. 팔뚝에다가 고정하는 핀, 그리고 이제 팔의 끝에 발톱 쪽에다가 거는 고리라든가 손에 들 수 있게끔 손잡이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웠던 게 이 안면 파츠가 두 종류나 들어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형태를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자세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꽤 큰 편입니다. 무엇보다 사이즈가 큰 편인데
HG 건프라랑 비교하더라도 거의 사이즈만 놓고 보면 MG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 뿔 끝부분까지 사이즈를 재봤을 때 제가 약 19cm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MG 건담보다 크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볼륨감이 상당히 있는 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건 HG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곡선이 되게 많은 디자인이에요. 이 다리부터 해가지고 뭐 발톱도 마찬가지고 머리끝으로 올라갈수록 다 곡선입니다. 이거를 파츠로 이거를 가동이 가능한 프라모델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진짜 놀랐어요. 와, 진짜 곡선 많은데 이걸 다 했네, 이런 느낌? 특히나 뒤에서 봤을 때 이 날개 디테일도 상당히 좋아요. 이따가 자세히 보면서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날개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세히. 먼저 머리 부분, 옆에서 봤을 때 뿔이 뒤로 쭉 뻗으면서 진짜 마치 곤충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이 단바인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마치 생체병기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머리를 자세히 보면은 눈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 눈이 굴러가는 거, 그거를 표현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좀 독특하고 좀 유니크한 시리즈이기도 하죠. 특히나 프라모델에서도 이런 목 안쪽에 주름이라던가 이런 디테일을 살렸어요. 특히나 이 머리 부분에 마치 요 끝부분에 마치 이빨처럼 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이 있다거나 굉장히 좀 디테일 부분에서 신경을 쓴 게 보이죠. 근데 이런 안면이 교체 파츠가 있습니다. 선택 조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조립해 놓은 거는 생물 타입이에요. 생물 타입. 그래서 눈동자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체 파츠로 이렇게 선택 조립으로 메카 타입이 있습니다. 메카 타입. 눈의 모양이 달라요. 동그란 게 아니라 메카 타입은 좀 직선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머리를 메카 타입으로 교체를 하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눈동자가 있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분위기라든가 인상이 달라지는 건 맞는데 저는 오히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기동 전의 모습, 대기 상태의 모습 같아서 그거는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조립했을 때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금장의 파츠 분할입니다. 일단 머리에 들어가는 금장부터 파츠 분할이고요. 여기에 파란 색깔 스티커를, 자그마한 스티커를 하나 활용할 뿐이고요. 그리고 흉부 쪽, 어깨 라인.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그 성전사라고 부르거든요. 이 파일럿을. 그 이름을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약간 성기사 타입의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 잘 녹여낸 그 느낌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금장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어깨의 금장도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이 목 주변의 금장들이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 파츠 위에다가 외장을 씌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좋았던 게 옆이에요, 옆. 특정 무늬나 색깔은 확실히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잘 어울리게끔 되어 있고 목 주변으로 금장들은 또 파츠 분할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거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디테일도 디테일이고. 그리고 흉부의 무늬도 스티커를 활용을 해서 이 메탈릭 질감을 좀 살려주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저는 또 조립하면서 감동했던 것 중 하나가 이 내부 디테일. 아니 진짜 잘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부 디테일을 살려놨어요. 이렇게 흉부 외장을 조금 제거를 하고 보면은 아예 자세히 보기 위해서 분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쪽에 콕피트 디테일이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살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예 분해를 해놓고 보면은 진짜 살벌해요. 진짜 다 조립하고 나면 아예 보이지 않을 부분인데 그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을 했던 그 내부 디테일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와, 진짜 감동했어요, 이건 좀. 그리고 팔도 기본적으로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데 역시나 관절 쪽에 그 특유의 내부 그런 디테일, 약간 징그러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관절 파츠에다가 다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손 모양, 특히 편손의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진짜 좋더라고요. 와, 손가락 디테일이랑 이런 거 정말 보는데 이게 HG라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골반 쪽도 금색은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이고요. 빨간색 포인트는 스티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조형이 참 이쁘다. 이 곡선이 많다 그랬잖아요. 하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무엇보다 전 진짜 놀랐던 게 허벅지거든요. 허벅지 옆 라인을 보면은 볼록 했다가 잘록 했다가 볼록 했다가 또 들어갔다가 살짝 끝에는 또 평평하게 펴지다가 막 진짜 곡선이 정말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파츠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종아리 부분이나 실루엣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조형 진짜 이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발 부분도
밑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파츠 분할이에요. 발톱 쪽이. 발톱 쪽은 또 파츠 분할에 발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가동도 해주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도 또 다 곡면이잖아요. 직선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와, 이게 곡면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많은데 요거를 다 이렇게 조형을 했다고? 이렇게 다 금형을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야, 놀랬어요 진짜. 그리고 등 쪽, 등 부분에는 이제 날아오르기 위한 추진 장치가 달려 있잖아요. 내부 보면은 이렇게 기본 파츠 분할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파츠 분할 자체는 좀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내부 파츠 큰 거 하나, 겉 파츠 큰 거 하나.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좀 큰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실루엣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그 곤충들의 그거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 전 이 날개였는데요. 다른 것보다 디테일이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펄 도색이 올라가 있어요. 잘 보면은 클리어 그린 위에다가 이렇게 펄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언뜻 보면은 클리어 그린이긴 한데 빛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이 변해요. 이게 약간 예전에 봤었던 약간 스페셜 코팅 같은 그런 느낌? 내지 뭐 펄미러 코팅 같은 느낌이거든요. 느낌 자체가. 이 부분 정말 좋더라고요. 조립 끝내면서 마지막에 딱 이 날개를 끼워 넣었는데 와, 잘 어울리네. 그리고 사출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조립하고 느낀 거라면 일단은 아주 연한 연보라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묘하게 하늘색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오히려 하늘색의 그 파란 느낌보다는 그 보라색의 느낌이 더 세거든요. 일단 그리고 이제 흉부는 사출색이 다른데 여기는 약간 뭐랄까 펄 사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혼자 조금 유독 무광틱하게 사출이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겉에서 보기에 드러나는 내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깨 내부 이런 거죠. 이런데도 묘하게 그 생체병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봐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디테일을 다 넣어놨더라고요. 여기라든가 팔꿈치 내부라던가 그 윗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부러 좀 보여드리려고 먹선을 좀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안쪽에다가 외장 내부 디테일이 있어요. 발목의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하지 않나. 예. 확실히 조립하고 나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HG? 이런 느낌?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 일단 머리 부분, 목은 볼관절이 2개입니다. 위에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하나 있는데 아래쪽은 크게 움직이는 형태는 아니에요. 느낌이. 그런 느낌은 아니고 고개 돌아갈 때는 편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걸리거나 이런 건 딱히 없어요. 숙이는 거라든가 드는 것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깨는 앞으로 좀 뽑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내부가 좀 비어있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관절이 빠질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딱 이거죠. 관절이 어깨 내부 관절은 좀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을 이렇게 앞뒤로 들다가 어느샌가 내부 관절이 빠져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방금도 그랬죠. 그리고 어깨 장갑은 별도 가동을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앞뒤 가동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이렇게 영역이 크진 않고요. 팔을 옆으로 들 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잘 움직여보면은 생각보다 크게 움직여줍니다. 근데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팔꿈치가 아래쪽, 거기다가 위쪽 이제 프리하게 움직여줍니다. 예, 팔꿈치 관절이 굉장히 편하게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팔꿈치가 바깥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팔꿈치만 돌려서 앞을 보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꿈치만 회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편하게 포즈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런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동하면서 주의할 점은 이 팔 끝에 있는 이 발톱입니다. 얘가 핀이 좀 얇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부러지게 생겼거든요. 아무리 봐도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리는 볼관절, 단일관절인데 이게 그래도 몸통 쪽에 축이 하나 있어서 허리를 살짝 숙이거나 드는 데는 도움을 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쪽에는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커트를 할 건 없어요. 예, 오히려 지금 좌우에 있는 장식처럼 달린 애들이 스커트 같은 느낌인데 이거랑 별개로 다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동할 때 조금만 좀 벌려주면 이렇게 다리를 편하게 옆으로 들어준다던가 앞으로 들 때는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편하게 또 다리 들어줄 수 있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꽤나 크게 굽혀지는 그런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굽혀지긴 하는데 무릎 꿇기가 과연 될지. 이게 아무래도 허벅지가 좀 짧고 이 무릎 아래가 좀 긴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면은 이거는 무릎 꿇기에 그렇게 적합한 비율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발목은 볼관절, 기본 볼관절이고요. 그리고 축관절이 하나 있어서 앞뒤로 가동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축관절이 안쪽으로 이렇게 발목을 꺾는데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꺾인다 막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무릎 꿇기 안 될 것 같았지만 경이로운 고관절 가동과 발목 가동으로 해줍니다. 발목이 아까 봤듯이 뒤로 뻗는 게 굉장히 많이 뻗어지거든요. 뒤로 이렇게 뻗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접지를 해주고, 그리고 고정된 스커트가 없으니까 이제 골반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릎 꿇기가 된다. 대신에 지금처럼 조금 이제 각도가, 상체 각도가 좀 틀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근데 무릎 꿇기는 둘째 치더라도 역시 서바이는 이렇게 오라 소드 장착하고 역시 들고 있어야 되려나? 들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포즈가 많이 알려진 서바인의 공식 이미지 포즈입니다. 뭐 잘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팔꿈치 회전하는 부분 덕분에 팔을 진짜 여러 각도로 꺾을 수가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포즈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공중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손 이야기할 때 꺾인 손목이 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런 포즈 때문이에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손이 너무 검을 들고 있는 게 너무 딱 직각이어서 이게 조금 좀 이렇게 쫙 옆으로 바깥으로 좀 뻗으면 훨씬 멋있거든요. 약간 각도발로 승화시킬 수는 있어요. 이렇게 손목을 살짝 꺾어가지고 위로 약간 상하게 해서 좀 더 바깥으로 좀 더 꺾어주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 느낌은 조금 살릴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또 반대로 보면 또 조금 미묘하죠. 조금 더 꺾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지상에서도 오라 소드 액션. 이게 아까 발목 가동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지상 액션이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발은 큰 편이에요. 발은 큰 편이어서 접지력에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 발가락들이 3개가 별도로 가동하다 보니까 그 각도를 잘 맞춰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쯤에서 방패를 좀 채워보면은, 방패는 이제 손끝에 요 발톱에다가 먼저 고리를 걸어주고 이렇게 팔 중간에다가 장착을 해주면 짠! 이렇게 하면 완성!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이 방패의 사이즈라든가 디자인 덕분인지 굉장히 임팩트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있으니까 방패를 이렇게 손으로 쥐고 들 수도 있습니다. 팔뚝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런 포즈죠. 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훨씬 분위기가 살죠. 이게 방패를 이게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좀 임팩트가, 확실히 분위기라는 게 많이 달라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서바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라 품질이 높았고, 무엇보다 조립하는 과정이라든가 부품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에서 공들인 티가 좀 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조립하면서 좀 흥겹게 조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어깨 관절, 아까 봤었던 그 빠졌던 어깨 있죠. 그 부분이 아무래도 팔을 앞뒤로 움직이는데 계속 조금씩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주의사항이자 좀 신경 쓰이는 부분. 그거 외에는 전체적인 볼륨감이라든가 파츠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줬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꽤 좋게 봤고요. 다만 이제 이게 외판정판이라는 게 아무래도 걸려요. 이제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은 3차인가 4차 예약까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국내는 딱 1차만 하고 끝난 데다가 그 1차마저도 양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 3분 만에 품절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추가 예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 직구한 겁니다. 직구할 때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더라고요. 직구하려고 봤더니. 그래서 오히려 직구가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구하기가 수월했고요. 확실히 조립하고 나니까 이게 분명히 팬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프라모델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프라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실!